최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광경에 중국 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박 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유럽 대륙이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만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겠다며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 더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중국의 1대1로 사업 대신 한국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구축하겠다며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해운 전문 매체인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덴마크의 글로벌 해운 기업인 머스크가 한국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았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7월 10일에 한국의 현대미포조선에서 세계 해운 역사에 이정표를 남길 역대급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해운 기업인 머스크가 한국의 현대미포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건조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머스크가 2021년 6월에 한국을 통해 주문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길이와 선폭이 각각 564피트와 105피트에 달하고 400개의 냉동냉장 플러그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적재량 또한 2100TEU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 발표를 포함해 이 배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사항은 해운회사가 축제의 일환으로 9월 14일에 코펜하겐에서 예정한 축하 행사까지 비밀로 유지된다. 그 전에 이 배는 한국에서 유럽까지 약 11,000회리를 항해할 것이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선박을 건조한 만큼 이 과정에서 남다른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당 선박의 건조에 들어간 시간이 다른 선박에 비해 무려 5,000시간이나 더 소요될 정도로 모든 첨단 기술이 접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컨테이너선은 2023년 4월 초에 한국 울산의 조선소에서 띄워졌다. 6월의 마지막 주 동안 그 배는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4일간 해상 테스트를 거쳤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이 선박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건조된 만큼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도 각별한 예우를 기울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는 9월 14일에 있을 이 선박의 명명식에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직접 데모로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명명식의 데모가 되어 컨테이너 운송의 새 시대를 여는 영광을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건조된 메탄올 추진 선박은 앞으로도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이는 결과적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에 늑장 대응을 펼친 중국의 조선산업이 붕괴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덴마크의 해운기업인 머스크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해운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환경 친화적인 녹색 해운을 기치로 그린 메탄올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을 분주히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국제회사기구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 대비해 50% 감축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한국의 조선기업들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주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한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조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까지 수주한 메탄올 추진 선박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 54척에 이를 정도로 세계 각국의 주문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성급협회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탈탄소를 위해 100척에 달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한국 기업들이 모두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탄올 추진 선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LNG 추진 선박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전 세계 LNG 추진선 발주 물량의 54%를 수주할 정도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체질 개선에 실패한 중국 조선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해운 매체인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그동안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입지를 다져왔고 이는 결국 오늘날 한국의 조선 산업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같은 광경에 더해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경제 파국을 초래하는 중국의 1대1로 사업보다 사상 최고의 경제성과를 보장하는 한국과의 경제동맹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면서 현재 전 세계로부터 고립에 직면한 중국 정부를 더욱더 고립무원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냉의 유력 매체인 라나우벨레 트리뷴은 한국과 아프리카 8개국이 쌀벨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농업동맹을 맺은 가운데 그동안 한국과의 동맹에 안일한 자세를 보여왔던 베냉 정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세계 각국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세계 각국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아프리카 각국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중에서 최근에 있은 한국과 아프리카 8개국의 식량 동맹이 단연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막 수립했다. 이것은 아프리카 8개국의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한국 쌀벨트를 일컫는다. 약 3천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연간 만 톤의 벼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과 쌀벨트 동맹을 맺은 8개국 중 베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일에 있은 한국과 아프리카 8개국의 쌀벨트 동맹 구축에 세네갈과 감비아를 비롯해 기니비사우와 기니, 그리고 가나와 카메룬에 더해 우간다와 케냐가 동참했는데 여기에 베냉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냉 매체는 한국과 아프리카 8개국이 맺은 쌀벨트 동맹은 정확히 베냉을 가로지르는 데다가 이번 동맹 구상에 담긴 한국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만큼 이번 동맹에 자국 정부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산업과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보호함으로써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강국은 라이스 벨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요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대륙의 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천만 달러가 지출될 것이다. 특히 벼 재배를 촉진하는 농업 기반 시설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아시아의 용은 쌀 생산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쌀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베냉 매체는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과 쌀벨트 동맹을 구축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부터 벼종자와 벼재배 기술을 도입해 사상 최대의 농업 성과를 거둬들였던 만큼 아프리카 각국이 이번 동맹 구축에 대해 벌써부터 큰 관심과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벼를 개량해 만든 E3 품종만 하더라도 현지 품종에 비해 생산성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고, 이를 통해 E3 품종을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난 극복에 획기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이번 쌀벨트 동맹 구축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 파트너와의 만남에 대해 완전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쌀벨트는 대륙의 중요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다가왔다. 따라서 베냉 현지 매체인 라나우벨레 트리뷴은 유니세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자국 국민들이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식량 동맹 구축을 통해 식량난 극복은 물론이고 경이적인 경제 성장까지 이뤄내고 있는 아프리카 이웃 국가들의 사례를 베냉 정부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베냉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경제 파탄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협력 국가의 경제를 송두리째 붕괴시켜왔던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달리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경제 협력은 세계 각국의 위기 돌파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